네, IB 전문 기자로 하루하루 거듭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박상희 기자. 네. 제 고향이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무주 지난 장수. 아, 무진장에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상희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맡고 있는 코너 이름이 IB 리그잖아요. 그래서 예, 주식자본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IB 하우스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하우스가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고 또 그 부문별로 가장 두각을 드러낸 IB 하우스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작년 IB 시장은 좀 짧게 말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지지난주에 제가 중간 그때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 실적이 지금 오늘 말씀해드릴 그 내용입니다. 그 네.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증권사, 이 더벨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그러면 활약을 보인 게 맞아요. 네. 그래도 애매한 거 정리해 주잖아요. 더벨에서 IB 쪽은.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증권사, 어디인가요? 네, 단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증권사로는 우리투자증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과 9년에 주식 그 리그 테이블에서 1위에 연속으로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2010년에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의 그 대표 주간 타이틀을 놓치면서 4위로 순위가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절치부심 지난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B 그 존재감을 회복한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총 23건 1조 3,250억 원으로 2위 동양증권의 약 1,000억 원 차이로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인데 우리투자증권요. 네. 그 본사에 가보면 1층에 우리투자증권이 요새 하는 게 막 각 분야 1등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그렇죠. 캠페인이잖아요, 광고가. 광고, 네. 뭐 1위가 참 많아요. 근데 보니까 더벨 리그 테이블 1위, 더벨 리그 테이블 1위, 더벨 1위가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네, 아주 더벨하고, 네, 아주 더벨에서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잘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박상환 기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1등 우리투자증권에 이어서 2등을 차지한 그 동양증권의 활약상도 좀 짚어주시죠. 동양이 2등이군요. 야, 네. 좀 궁금합니다.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그 공인하는 재무주치의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 니즈가 큰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 두산건설, 동부건설, ST조선해양 등 죄송합니다. 네. 자금 조달 니즈가 큰 그런 기업들의 ELB 발행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위에 올랐고요. 또 유상증자 실적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처럼 현대그룹에 또 이 그 주관을 하면서 1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들하고는 다르게 IPO보다는 유상증자나 ELB 쪽에서 조금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병상련인가요? 이 동양그룹도 상당히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네. 묘하게 동양증권이 자금이 절실한 그룹들하고 거래를 참 잘했군요.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대한전선, 두산건설, 동부건설, ST조선해양, 현대상선까지. 네. 야, 자, 덕분인지 동양정금증권 주가가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상희 기자? IB 쪽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오늘 네. 지금 10일째 올라요, 10일째. 네. 네, 동양정금증권의 반란이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IB 실적이랑은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요. 동양생명 매각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동양생명. 예, 그게 매각이 잘 이루어지면 최소 3천억 원 이상의 그 자금이 동양증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IB 수익은 그 수수료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네. 그럼 수수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수수료 순위는 대우증권이 차지를 했는데요. 주간 실적에서 대우증권이 3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네. 수수료 부분에서 1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대우증권이 굉장히 잘했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우는 총 23건의 거래를 통해서 274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요. 건당 평균 수수료 수익은 12억 원 수준입니다. 2위에 오른 게 우리투자증권인데요.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건당 수수료가 7억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대우증권이 수익성 측면 에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2건의 거래를 주관하면서 221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네. 자, 금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네. 그,
대우증권은 근데 왜 이렇게 우리투자증권이 좀 많이 밀렸나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는 우리투자증권이 잘 했는데요. 네. 이 수수료 부분에서 대우증권에 밀린 이유가 IPO 부분 때문이거든요. IPO. 대우하고 우리투자증권이 똑같이 12건의 IPO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수수료 부분에서 대우 같은 경우에는 207억 원을 챙긴 데 반해서 우리투자증권은 14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고썸 때문에 그런데요. 고썸의 수수료가 116억 원으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고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주식 거래 정지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수수료 수익을 한 건으로 116억을 챙겼지만 네. 네. 근데 그 밖에도 뭐 두산엔진이나 하이마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굉장히 수수료 수익이 알찬 기업들을 꾸준히 주관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을 많이 주관을 해서요. 오호. 유가증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수수료 규모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가지고 대우증권이 수수료 부문 1위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증권사의 주관사 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공모주 성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 공모주는 어디가 가장 선방했나요?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 대한과학이랑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여기가 가장 뛰어났는데요. 공모가 대비 15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가 대비 등락률 관련해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증권사는 대우증권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대우가 주관한 대한과학이나 YG 엔터테인먼트, KT 스카이라이프 등이 그 공모가 대비 선방한 기업 10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미래 에셋이 주관한 현대위아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시장의 기대가 컸던 골프존이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TK 케미칼 등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과학은 오늘 많이 빠졌다가 한 12%나 지금 오르고 있네요.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증권사들이 그러면 IB에서 잘하면은 좀 그런 증권사들이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주식 투자 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더 궁금한 거는 올해 과연 그러면 우투가 계속 좀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뭐 대우나 이런 데서 바짝 이제 좀 역전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올해 이 리그 테이블 ECM 리그 테이블 기상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초에 조금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한 게 사는 지주에서 IPO를 하겠다고 바뀌었거든요. 예. 이 규모가 또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 버금가는 빅들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단위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 주간사 타이틀을 어디가 가져가느냐가 리그 테이블 1위를 가늠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삼성생명을 주관한 경험이 있는 삼성생명 그 상장을 주관한 경험이 있는 한국투자증권이나 또 우리금융지주의 상장 주관사는 LG투자증권, 현재 우리투자증권이죠. 여기랑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 IPO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우증권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참여를 못하겠죠. 일단. 주관사는 못합니다. 네, 못하죠. 네. 네. 자, 사는 지주의 민영화, 이 IPO 이게 좀 상당히 좀 리그 테이블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상희 기자, 박성환 기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